2025년 커머니그 필기 상시 기출문제 2과목 백제 4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 다음 중 필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 필터의 종류에는 자동 필터와 함께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 메뉴에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 필터가 자동 필터입니다. 자, 자동 필터 중에 우리가 앞서 상위 10 숫자 데이터에만 적용하는 상위 10 이런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고급 필터 조건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서 31번 문제에서 같은 행의 조건을 작성하면 AND, 서로 다른 행의 조건을 작성하면 OR 이런 형태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1번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하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되고 나머지 행은 숨겨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동 필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자동 필터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공립만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사립은 빼겠다. 공립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공립만 표시되고 사립은 숨겨진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동 필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필터링하면 셀 범위나 표열에서 원하는 데이터만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다. 자, 현재 이렇게 자동 필터를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자, 모두 선택을 풀고 여유경만 찾아봅시다. 그럼 여유경만 이렇게 빠르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동 필터에는 여러 열의 동시에 조건을 설정하고 또는 OR로 결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구분 필드 하나의 열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텍스트 필드에 자, 사용자 지정 필드에 들어가면 그리고와 또는이 있습니다. 하나의 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리고와 또는이 지정이 가능하지만 구분과 이름 또는 뭐 구분과 월 급여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필드 여러 열의 동시에 조건을 설정할 때는 OR가 아닌 반드시 AND로만 지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립이거나 자, 이름이 정씨로 시작되는 거. 자, 여기 정씨 있습니다. 여기 정씨는 사립이죠, 사립. 자, 근데 공립이거나 정씨인 거 이런 것들은 OR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먼저 공립을 선택하면 사립은 숨겨져 버립니다. 자, 공립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공립을 선택하면 사립은 숨겨져 버렸는데 사립 중에 정씨를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숨겨져 버렸기 때문에. 즉 이처럼 서로 다른 열에 대해서 여러 열에 대해서는 또는을 지정할 수 없고 반드시 공립 중에서 이 이름을 만족하는 거, 즉 AND 조건으로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내용 좀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 필터에서는 여러 열에 대해서는 OR 결합은 할 수 없다. 자, 하나의 열에 대해서는 AND OR가 모두 가능합니다. 반대로 여기 고급에서는 하나의 열이든 여러 열이든 AND OR 조건을 모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필터를 사용하면 기준이 되는 필드를 반드시 오름이나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해야 된다. 우리 앞서 공부한 내용 중에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뭐였었죠? 부분합. 부분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렬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제 조건이 되겠죠. 그러나 필터에서는 정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분합의 경우 반드시 오름 내림 정렬을 해야 되지만 이 필터에서는 정렬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또 자동 정렬도 되지 않고, 자, 참고 정의 내용 보겠습니다. 자동 필터는 하나의 열에 대해 AND OR, 아까 우리가 구분 열에 하나의 열에 대해서는 AND OR가 가능하지만 두 개 이상의 필드에 대해서는 OR 조건이 아닌 반드시 AND 조건만 가능하다. 15년, 16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 고급 필터는 조건을 별도로, 이런 별도의 위치에 조건을 별도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열 개수와 하나든 두 개든 열 개수와 상관없이 항상 AND OR 모두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또 결과에 있어서 자, 자동 필터의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자료는 표시되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자료는 숨겨지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맞는 걸 다른 위치에 기존 데이터의 변형을 주지 않고 다른 위치에 별도의 위치에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 필드, 자, 여기에 있는 구분 이름, 월급여, 수용인원, 이용인원 전체 필드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고 또는 일부 필드, 나는 구분과 월 급여만 표시하고 싶다. 이렇게 일부 필드만 필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대한 참고 정리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고 41번에는 4번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42번. 다음 중 수식에서 발생하는 각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null, value, num, name 다음과 같은 오류 내용들을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정리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value 나오면 P 연산자, P 볼류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15, 17, 18년 각각 출제가 되었고 num, 수식이나 함수의 잘못된 넘버, 숫자 값을 사용할 경우 자, name은 인식할 수 없는 문자열 자, 참조 범위에 콜론이 생략된 경우 sum 함수를 써야 되는데 인식할 수 없는 son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 또 이름을 정의하지 않고 수식에 바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name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divide 나누는 수가 빈셀 또는 0으로 나누는 경우에 divide 오류가 발생한다. NA는 찾기 참조 함수 HLOOKUP, lookup, match, VLOOKUP 함수에서 해당 값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다음 REF 셀 참조가 유효하지 않을 때 합을 계산하고 합 범위를 삭제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필터를 풀고 자, 여기에 sum 함수를 이용해서 일부 데이터를 한번 이 부분만 이렇게 범위를 잡고 합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4개만 범위를 잡고 합계를 구했더니 19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 범위를 잡고 딜리트를 누르면 내용을 삭제한 겁니다. 내용만 지운 경우에는 REF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삭제. 자, 그리고 이 아래쪽의 내용들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세를 위로 밀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참조 범위가 아예 삭제가 돼버린 겁니다. 내용만 지운 게 아니라 참조 범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해당 참조를 찾지 못하는 경우 REF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합을 계산하고 합 범위를 삭제한 경우 딜리트로 내용을 지운 경우 말고 17년, 18년에 각각 출제가 되었고 샵샵샵샵은 셀의 너비가 부족한 경우이다. 자, 현재의 경우에는 정답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null 오류는 교차되지 않는 두 영역을 계산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컨트롤 Z를 이용해서 다시 범위를 그대로 놓고 자, 다시 한번 sum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sum. 자, 그리고 이 3개죠. 3개의 합을 구할 건데 여기까지 2개만 잡고 그리고 공백으로 한 칸 띄고 한 칸 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두 번째 영역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영역에 사이에 하나 공백이 띄어 있죠. 두 영역에 교차되는 교집합 부분이 여기가 68이 되겠죠. 앞서 영역에 두 번째 영역에 중간에 공통된 영역이 68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경우에는 68이 되겠죠. 68. 자, 이렇게 68이 되는데 자, 이처럼 하나의 공백을 주되 공통 영역을 없애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D3까지만 첫 번째는 D3에서 D3까지죠. 두 번째는 D4에서 D5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공통 영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null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여기 교차되지 않은 교집합, 공통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두 영역을 계산하는 경우 null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배열 수식이 들어있는 범위와 행 또는 열수가 같지 않은 배열 수식의 인수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null은 공통되지, 교차되지 않는 두 영역을 계산할 때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다라는 거. 42번에 1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정리 내용까지 함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3번은 데이터 통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 통합 시트로 와서 자, 1번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데이터 통합은 여러 셀 범위를 통합하여 자, 표 1에, 표 2에, 표 3에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합계, 평균, 최대, 최소, 표준, 편차 등등 여기 표 4에다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간단히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통합이 표시될 결과를 이렇게 범위로 잡고 데이터에 와서 여기가 통합입니다. 통합을 누르고 첫 번째 영역, 자, 여기 첫 번째 영역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두 번째 영역도 추가, 세 번째 영역도 추가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공립사립, 여기에도 공립사립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중고인데 여기는 초중고가 없죠.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사립과 공립만
수용 인원과 이용 인원만. 자, 여기 국제가 있습니다. 국제는 여기에 없으니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왼쪽 열에 있는 사립과 공립만 나타나고 첫 행에 있는, 여기 초중고는 빼고 여기 첫 행에 있는 수용 인원과 이용 인원만 합계 등을 계산해라. 현재는 합계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합계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통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온본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본 데이터의 연결. 자, 두 번째 내용이 온본 데이터의 연결 기능입니다.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자, 통합할 데이터는 현재 43시트에 있습니다. 통합할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현재처럼 온본 데이터와 통합 결과가 나타날 시트가 같은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온본 데이터의 연결은 서로 다른 시트에, 결과가 나타나는 시트와 온본 데이터가 있는 시트가 서로 다른 경우. 자, 4번에 보겠습니다.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 또는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때 온본 데이터의 연결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겠습니다.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참조 영역의 범위에 열 이름표와 행 이름표를 복사할 것인지를 설정하면, 자, 여기 첫 행과 왼쪽 열에 있는 것만, 첫 행에 있는 것만 이렇게 사용할 레이블 옵션을 체크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 온본 데이터의 연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아래 해설 보기를 통해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본 데이터의 연결을 체크된 경우 다른 시트 또는 다른 통합 문서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따라서 43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44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셀 참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1번 수식 작성 중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셀이 절대 참조로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수식을 작성할 때 는으로 시작을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C10, 여기를 클릭하면 D11 상대 참조, 우리가 절대 참조를 들어가는 경우는 F4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절대 참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당 셀을 클릭하면 상대 참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또 아울러 우리가 앞서 공부한 내용 중에서 이름정의는 또 절대 참조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1번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가 아니라 상대 참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수식에 셀 참조를 입력한 후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는 참조 에러가 발생하므로 기존 셀 참조를 정의된 이름으로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수용이라고 이름을 한번 정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름을 정의하기 전에 썸함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의 값을 한번 먼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쳐주면 436입니다. 자, 이렇게 수식을 작성한 후, 자, 수식의 셀 참조, 이 범위를 우리가 C10부터 C15까지 참조 범위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범위를 수용으로 이름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정의된 이름은 수식에 정의된 이름의 이름 관리자에, 자, 이렇게 수용, 절대 참조, 이름 정의는 절대 참조로 들어간다는 거. 자, 이렇게 이름 정의를 했는데 이 수식에는 아직도 C10, C15 참조 범위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참조 범위를 작성한 후에 참조 범위에 대해서 수용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면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전혀 오류가 발생되지 않고 현재 수식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수용이라고 한번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도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참조를 먼저 작성한 후에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기존 셀 참조를 정의된 이름으로 수정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수정하지 않아도 전혀 오류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 이름과 마침표를 차례로 넣어서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다른 시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는 그리고 36에 이렇게 어떤 값을 찍어주시면 시트명 뒤에는 느낌표가 온다. 단 시트명이 숫자로 시작을 하거나 또는 중간에 공백이 있거나
특수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트명을 작은 따옴표로 묶어 사용한다라고 했던 거 앞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3번 더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의 경우에는 셀을 복사하여 붙여넣은 다음 붙여넣기 옵션에 연결하여 붙여넣기 명령을 사용하여 셀 참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연결하여 붙여넣기로 한번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 그리고 여기다가 자, 홈에 와서 붙여넣기 옵션 중에 여기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붙여 넣어졌는데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용 인원을 내가 38인데 100 이렇게 쓰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36인데 50 그러면 여기에 있는 36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즉 셀을 복사하여 붙여넣은 다음 붙여넣기 옵션 중에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사용하여 셀 참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연결해서 붙여넣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옳은 내용은 4번이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24년 3회에 한번 출제됐고 셀 복사 후에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사용하여 셀 참조가 가능하다. 연결하여 붙여넣기 후 온본 데이터 수정 시, 자, 이렇게 온본 데이터 수정 시 연결된 셀의 내용도 함께 수정이 된다라는 거. 자, 오답 관련하여 밑에 참고 정리 내용도 함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셀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가 된다. 단, 이름 정의는 절대 참조가 된다. 수식의 참조를 입력한 후에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한 경우 기존 수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참조 오류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워크시트 셀을 참조할 경우에는 시트명 뒤에 느낌표가 들어간다. 단 시트명에 숫자로 시작하거나 또는 공백이 있는 경우 작은 따옴표가 들어간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번에 4번 정리해 주시고 45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C2부터 자, 임으로 이 부분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수행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자,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여기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첫 번째 셀. 자, 여기가 첫 번째인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시작 범위가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여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가면 또 여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오면 여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았을 때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전체 내용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셀만, 시작 셀만 지워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의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 중에 내용 지우기 있습니다. 내용은 안에 내용이 전체 지워집니다. 또, 자, 여기 홈의 편집의 지우기도 내용 지우기, 전체 내용이 지워지고 키보드에 딜리트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딜리트를 눌러도 전체 내용이 지워집니다. 자, 그런데 백스페이스는 스타트, 첫 번째 셀만 지워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은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45번 1번 정리하고 46번 문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46번 문제 다음 중 아래의 부분합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현재 부분합 대화 상자를 보면 직급으로 그룹할 항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룹할 항목은 정렬의 대상과 일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부분합의 전제 조건은 정렬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 46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부분합을 구하려고 하면 먼저 정렬을 해야 됩니다. 직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든 부서명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든 정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름, 내림 상관없습니다. 자, 무조건 정렬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자, 데이터에 와서 직급으로 정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과장, 대리, 부장, 사원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했습니다. 내림차순도 상관없다라는 거. 또는 뭐 부서명으로 정렬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두 번째 개요에 들어와서 부분합을 설정하면 여기 그룹할 항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뭘로 정렬했죠? 직급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도 직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산할 함수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자기가 원하는 함수를 넣어주시고 자, 여기서 계산할 항목을 급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여. 자, 그리고 아래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2개 이상의 함수를 사용할 때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를 체크해버리면 2개 이상의 함수를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 자, 각 그룹별로, 자, 직급별로 정리를 했으면 과장끼리, 대리끼리 각각의 그룹이 있겠죠. 그 각 그룹끼리 페이지를 나누어서 인쇄를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라는 게 있죠. 자, 아래 요약 표시는 직급별 합계를 구했을 때 직급 아래쪽에 합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위에 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아래가 아닌 위쪽에, 그룹 위쪽에 요약이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 직급 항목으로, 그룹할 항목이 직급이기 때문에 직급 항목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오름내림 상관없다라는 거. 자, 부분합의 실행 결과는 직급별로, 여기 직급별로, 자, 급여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항목에 대한 합계를 표시할 수 있다. 자, 인쇄 시 직급별로 다른 페이지에 인쇄된다.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 했기 때문에 각 직급별로 다른 페이지에 인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산 결과는 그룹별로 각 그룹 위쪽에, 자, 아래 요약을 체크했기 때문에 그룹 위쪽이 아닌 아래쪽에 표시된다. 자, 만약에 위쪽에 나타내고 싶다면 여기가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보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자, 4번에 아래 요약 표시가 체크된 경우 각 그룹 아래쪽에 결과가 표시되고 체크가 해제된 경우라면 위쪽에 결과가 표시된다. 자, 그리고 1번에 부분합 실행 전에 그룹할 항목으로 정렬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름내림이 상관없다라는 점. 자, 20년 7월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니까 참고해서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6번에 4번 정리해 주시고 47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7번 문제는 함수 관련 문제인데, 자,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는 개념적인 내용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텍스트는 쌍따옴표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과 4번에 작은 따옴표가 묶여 있는 것들은 우선 틀린 내용이 될 것 같고, 그러면 1, 2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첫 문자가 A이면 그랬습니다. 첫 번째라는 건 왼쪽에 있는 거겠죠. 자, 라이트는 마지막 문자입니다. 마지막 문자면 그러면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지만 첫 번째 문자라고 했으니까 레프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문자를 지시했다면 미드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첫 번째 문자가 A이면 50, 왼쪽에 첫 번째 문자가 B이면 40. 자, A면 50, B면 40, 나머지는 30으로 처리하는 수식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자의 쌍따옴표는 1, 2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고 첫 번째 문자이기 때문에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는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해설보기를 통해서 신유형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큰 따옴표로, 시작 문자는 레프트로, 마지막 문자는 라이트 함수를 사용한다는 개념적인 내용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7번 1번 정리해 주시고 48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매크로에 동일한 이름을 부여할 수 없다. 자, 매크로가 다른 경우 매크로 이름은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이름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매크로 기록 시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은 기록되지만 키보드 작업은 기록되지 않는다. 자, 매크로 동작을 하면서 마우스 동작, 키보드 동작 모두 매크로가 기록을 합니다. 단 메뉴에 대한 탐색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 3번에 자, 매크로 기록 시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뿐만 아니라 키보드 작업까지 모두 기록된다. 3번은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현재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현재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매크로를 실행하는 것은 상대 참조, 현재 위치와 상관없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내용이 틀린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자, 아래 매크로 기록 시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과 키보드 동작 모두 매크로에 기록된다는 것. 단 메뉴에 대한 탐색은 매크로의 동작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있습니다. 파일에 자, 여기 인쇄 있습니다. 인쇄에서 인쇄 미리 보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또는 컨트롤 F2 단축키 컨트롤 F2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창을 한번 크게 열어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보면 이런 여백 표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들이 나타나죠. 이런 선들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왼쪽 여백, 또 오른쪽 여백, 또 머리글, 바닥글 또는 셀 너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셀 너비, 열 너비는 조정할 수 있지만 행 높이는 조정이 안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나가서 보면 열 너비가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49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화면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상하, 좌우, 여백, 머리글, 바닥글, 여백 이런 건 설정이 가능하죠. 열 너비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행 높이는 조정할 수 없다는 거. 49번에 3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 F2 바로가기 키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번 내용은 여기 시트 내용부터 한번 먼저 정리를 하고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1학년 1반 001번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오른쪽 모서리에서 아래로 채우기 핸들을 하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숫자와 문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 숫자와 문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는 가장 오른쪽에 숫자가 1씩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숫자만 있는 경우 아래로 끌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자,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1씩 증가한다라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증감과 감소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숫자가 10에서 20, 10씩 증가하고 있죠. 자, 이때 그냥 채우기 합니다. 그냥 채우기. 그러면 이 둘의 차이인 10씩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여기 숫자만 있을 때는 그냥 복사가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1씩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아도 이 두 숫자의 차만큼 반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복사가 돼버리죠. 여기와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트롤은 복사입니다. 여기도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된다. 그런데 여기 숫자만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좀 색다르게 1씩 증가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3씩 감소하고 있죠. 3씩 감소하고 있으니까 컨트롤 없이 누르면 3씩 감소가 됩니다. 자, 날짜에서 아래로 채우기 핸들하면 자, 이렇게 숫자와 문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1이 1씩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5시 25분 문자와 숫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이죠. 따라서 채우기 핸들하면 맨 뒤에 있는 5시 25분이 26분, 27분, 28분, 29분 이렇게 증가를 할 것 같죠? 자, 그런데 시간의 경우에는 맨 뒤에 숫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증가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A1과 A2 18, 5-20 감소하네. 그러면 A3에는 6, A4에는 4, A5에는 2. 1번 정답을 하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왜? 컨트롤을 누른 채. 자, 문제를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컨트롤은 복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의 숫자만 있는 경우에는 1씩 증가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없었다면 답은 1번이지만 컨트롤을 눌렀기 때문에 18, 좀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여기도 18, 여기도 10.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을 눌러서 복사가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년, 24년 2회, 24년 5회 각각 출제가 되었고 숫자가 입력된 두 개의 세를 범위로 지정하면 두 숫자만큼 증감을 하지만 현재의 경우에는 컨트롤을 지시했기 때문에 복사가 된다는 거. 아래 참고 정리 내용, 여기 내용까지 함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번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